자, 국감 데뷔전을 치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이 농협 성남시 지부 그리고 현대백화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죠.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이후에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이첩했었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 부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이걸 아마 처음부터 다시 다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요. 지금 이게 우리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를 언제까지 할지 참 답답하고요. 이거 다시 돌이켜 보면은 경찰이 지금 말씀하신 두산건설을 한 거는 최근에 한 거고요. 그 전에 경찰은 한 3년 이상, 4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무혐의를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로 아까 말씀드린 논란을 겪은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죠. 경찰은 두산건설을 보면서 이 광고비 집행 문제, 이른바 제3자 뇌물을 걸지요. 근데 이 성남 FC 사건을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당시 이제 지금의 여당이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는 그 원인 핵심은 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 FC의 광고비 집행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부당하게 특혜를 주거나 두산건설에 아니면 어떤 금품을 수수했거나 이런 의혹들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은 이번에 제3자 하면서도 그런 과정들, 어떤 유용된 자금이랄지 이런 건 없다고 내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검찰이 받아가지고 두산건설 외에도 지금 거의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을 탈탈 털고 있는데 과연 이 정부가 기업들에게 초부사 감세까지 하면서 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죠. 이미 무혐의 난 사건을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수사한다라는 지금 들으신 입장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과거 정권에서 경찰이 부실 수사 또는 지지부진했던 수사를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달 30일이었죠. 검찰은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연일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이고 그래서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산이 제공하는 50억 원은 성남FC가 받을 수 없다. 적법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시장은 이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로부터 부지 면적의 10%를 기부 체납받고 거기에 50억 원 정도의 현금 후원금을 받아갔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적법하지 않다는 걸 알고도 현금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공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부당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이 그 현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착착 맞아 떨어지는데 아까 그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하시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전 그 FC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한번 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성남지청의 박하영 검사가 항의성으로 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수사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15%에서 10%로 체납분을 낮추면서 발생한 5%, 약 55억 원에 관해서는 이것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조응천 의원조차도 당시에는 이것이 불법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저수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성남FC가 그런 면에서 이 제3자 뇌물 공여의 혐의가 상당히 짙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건설 이외에 지금 어제 5군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어떤 대가성,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잘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 시장이 직접 이 보고서에 용도 변경 이익 가운데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를 하라라는 내용까지 직접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좋은 겁니다. 용도 변경 이익 중
이익을 환수를 해라. 이거 내용은 좋은 겁니다만 이거 검찰 수사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직접 지휘하고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뭐 성남 FC의 광고비 집행 문제랄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그거를 먼저 인식을 하면서 시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말 그대로 공소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민주당이나 야당의 지지자들로부터 정치 검찰이다. 그리고 먼지털이 수사다. 대대적인 어떤 기획 수사다. 선택적 기소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공소장에다가 자기들이 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이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재판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네네. 일단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프레임이 이재명 시장은 재판도 받기 전부터 범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고요.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뭐 공소장을 밝힌다든지 허위 사실이라고 자기들 일방적 주장을 흘린다는 걸 멈추기 바라고요.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이 설사 이 해당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네. 과연 이게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를 받았다는 50여억 원이 실제로 이 돈이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게 사익으로 착복됐습니까?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구단인 성남 FC의 광고비로 집행이 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그럼 전국의 수많은 그 운동 단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그 광고비 받은 문제는 모두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